네, 안녕하세요. 쿠트라 워싱턴 무역관 정세영 과장입니다. 네, 5월 11일 한국 정부는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 사례가 발생한 이후 약 3년 4개월 만에 한국 코로나19 비상사태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네, 지난 3년간 우리는 유례 없는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직면을 했는데요. 약 3천만 명이 넘는 누적 확진자와 2022년 기준 연간 36조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약 20년 동안 전염병 분야에서 힘써오신 GSK의 민지영 박사님을 모시고 인류의 삶을 위협하는 감염병에 대비해서 바이오 R&D 연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백신 R&D의 민지영입니다. 텍사스 주립대학교에서 분자 바이러스 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박사학위의 이제 주요 연구 과제는 호흡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감염 기전을 이해함으로써 치료제나 향후 인플루엔자 백신 개발을 위한 어떤 기초 연구를 통해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NIH에 근무하면서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인한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인플루엔자 백신의 어떤 그 스탁 파일링을 하는 그런 과제들을 수행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한국 파스테르 연구소에서 역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포함한 다양한 호흡기 바이러스들에 대응할 수 있는 치료제 발굴을 위한 연구를 한 7년 정도 진행을 했고, 그리고 현재 지금 GSK에 조인을 해서 지금 6년 차 백신 개발에 적합한 그 플랫폼을 발굴하고 그 플랫폼들을 기반으로 해서 향후 이제 백신의 파이프라인의 전략을 모색하는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및 뭐 그 이전에 이제 메르스 사태, 그보다 더 이제 앞에 그 H1N1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사태, 이제 여러 다양한 이런 감염병 사태들을 이제 경험하면서 한국 내에서 이제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어떤 그 노력들이 그 체계가 갖추어진다는 점에서는 최근 10년여 사이에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평가합니다. 막대한 어떤 사회적인 영향이나 경제적인 어떤 손실을 일으켰던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그 팬데믹 사태에서는 초기 대응에서 이제 백신 개발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한국에서 백신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 역량이 되었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도 그 체계를 좀 더 공고히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신 개발자로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새로운 감염병이 이제 도래했을 때 신속한 대응을 해서 백신 개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존재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 플랫폼 중에 하나가 이제 RNA 플랫폼이죠. 한국 고유의 독창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플랫폼 개발들을 다양하게 함으로써 감염병 대응에 즉각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구축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 개발이건 치료제건 실제로 국제적인 어떤 그 감염병 대응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의 구성을 재빠르게 해서 팬데믹 대응에 효율성 있는 이런 그 한국 고유의 어떤 이런 플랫폼들을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공고하게 만드는 부분이 앞으로 이제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제 팬데믹이 미칠 수 있는 이런 막대한 손실은 우리가 이미 경험한 코로나 사태로 뭐 충분히 더 이상 설명이 없을 만큼 충분히 이해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백신 개발은 선택의 상황이 아니고 어떤 국가의 위기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토픽이라고 이제 이미 생각을 하는데, 팬데믹이 아닌 상황에서 감염병으로 인한 어떤 그 위기 대응을 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구축할 수 있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는 다음 도래하는 팬데믹이 어떤 감염병으로 인한 팬데믹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질문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예측이 가능해야 백신이건 치료제건 이제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그 대응을 할 수 있는데요. 미국 정부를 포함해서 이제 많은 대다수의 어떤 백신 치료제 선진국들이 이제 그런 감염병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굉장히 용이하게 다양한 감염병에 적용 가능한 플랫폼을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RNA 플랫폼처럼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감염병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이 도래하지 않은 팬데믹을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대응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RNA 플랫폼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이번 그 팬데믹을 통해서 RNA 플랫폼이 검증이 됨으로써 감염병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어떤 그 표적 항암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만성 질환에 관련된 이런 치료제나 백신 개발에 물꼬를 튼 것과 같은 측면이 있는데요. 비단 이런 RNA 플랫폼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이런 그 대응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이제 분명히 존재를 하고, 치료제 개발이나 백신 개발에 적합한 그런 니드를 발굴하고 연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내 영토 안에 그 백신을 생산해내고 실제로 그 백신을 구축해서 우리가 보유함으로써 이런 그 감염병 그 위기 상황에 즉각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백신을 내가 이미 구비하고 있는 거, 이제 그거를 이제 스탁파일링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경험했던 것처럼 향후 팬데믹이 어떤 바이러스로 인해서 발생하는지를 알아내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앞으로의 스탁파일링의 개념은 사실 어떤 그 특정 질환에 관련된 백신을 구축해서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는 팬데믹이 도래했을 때 그걸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 구축 그 자체만으로도 스태파일링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질병관리청으로 이제 이미 승격이 됐고, 감염병 국가 위기 대응을 위한 체제를 만들기 위한 어떤 다양한 노력이 최근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한국의 국립보건원, 한국의 KNIH라는 기관이 미국의 NIH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비슷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감염병 연구에 대한 역사가 훨씬 미국보다 짧고, 그 다음에 미국 NIH에서 진행하는 초기의 그 기초 연구부터 실질적으로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어떤 그 치료제 개발, 그 다음에 백신까지 완전히 개발되기까지의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이런 미국의 NIH 기능을 한국에서도 흡사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에서 이제 노력하는 활동들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NIH나 이제 CDC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감염병 대응 기반을 보면 오랜 기간 동안 굉장히 그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이런 그 막대한 국가 연구비가 감염병 치료제나 백신 개발을 위해 이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위기 상황에 단발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한국에서도 긴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팬데믹 상황이 아닌 이런 시기에도 영속적으로 이런 감염병 백신이나 감염병 대응할 수 있는 치료제 개발을 할 수 있는 기초 연구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어떤 백신이나 치료제의 프로덕이 될 때까지의 어떤 이런 트랜슬레이션 이 프로세스가 영속적으로, 그다음에 활발하게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어떤 시스템들이 이제 만약에 한국에서도 이제 구축이 된다면 미국과 마찬가지의 그런 역량의 어떤 감염병 대응, 지금 현재 미국에서 주도한 RNA 그 코비드 RNA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분명히 그런 성공 사례가 한국에서도 이제 곧 나올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가장 이제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 협력에 굉장히 열려 있어요. 국가 기반의 연구비 지원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런 기술들이 환자나 아니면 팬데믹 상황에 실질적으로 이제 상품화가 되는 건 이제 굉장히 다양한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는 복잡한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어떤 이런 그 연계가 필요해요. 다시 말해서 단일 어떤 미국의 정부 출연 연구소 NIH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실질적인 어떤 그 제약사의 노하우, 그 다음에 백신이나 치료제를 허가하는 이런 오토리티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FDA가 되겠죠. 이제 이런 다양한 어떤 그 스테이크 홀더들이 굉장히 긴밀하게 이제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이런 협력의 어떤 이런 그 프로토콜이나 경험이 굉장히 그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미 이제 구축이 돼 있음으로 해서 코로나 사태에서 그 NIH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던 백신 엔티젠을 굉장히 즉각적으로 이제 외부의 모더나나 파이저처럼 이미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인더스트리와 이제 협력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세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새로운 어떤 이런 플랫폼을 실질적으로 이런 백신 허가하는 기관의 FDA와 굉장히 긴밀하게 초기부터 거의 이제 동시간대에 같이 진행이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백신 개발에 필요한 장기간의 이런 그 시간을 굉장히 이렇게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어떤 그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에도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파마는 나름대로의 어떤 전략이나 그 R&D의 파이프라인 그 전략을 세우는 글로벌 파마 특유의 에셋이 또 따로 존재하겠죠. 이런 여러 가지 레슨들을 한국에 그냥 즉각적으로 대입시키는 것보다는 한국의 지금 현재 감염병 R&D 환경이 이제 이런 글로벌 환경이랑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한국만의 고유하게 잘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한국만이 고유하게 지금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는 이런 전략들을 수립함으로써 그 각각의 어떤 그 환경이나 기술 수준에 맞는 이런 전략을 세우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감염병에 대한 국제적인 동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경험을 우리가 했는데, 국제적인 협력의 이런 환경에서 한국만이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고 이해하는 이런 부분이 일단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상호 보완적으로 이제 메꿔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조가 되는 거잖아요. 한국만의 어떤 그 특이한 이런 기술 강점을 만드는 게 일단 중요하고, 이제 그러려면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이번 코로나 사태를 포함해서 이제 다양한 어떤 국제 공조의 경험치를 늘리는 게 일단 굉장히 중요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경험치가 없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안타깝거든요. 한국에서 굉장히 이런 그 특히 이제 진단 부분에서는 가치가 있는 이런 에셋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국제적인 무대에서 이제 공조해본 경험이 너무 이제 적다 보니까, 미국의 아주 스몰 스타트업이나 바이오텍에서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잘 살렸을 이런 에셋을, 사이언스는 똑같은데 이제 그런 경험치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그만큼 활용을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또 존재하거든요. 비즈니스를 디벨롭먼트하는, 그 다음에 이런 그 실질적인 프로덕트를 프로세싱하는 이런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국제 무대에서 공조하고 전략적으로 파트너십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파트너십을 기반을 해서 실질적인 프로덕트를 개발해낼 수 있는 경험치를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런 경험치를 늘리는 과정에서 조금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 산학 협력을 한국 내에서 하려면 이제 그만큼 산학의 연계를 리드할 수 있는 한국 내의 이런 어떤 성공 사례의 제약사들이 성공의 경험치를 늘려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와 매칭해서 같이 이제 연구 협력을 할 수 있는 대학에서의 어떤 이런 그 감염병 R&D 이런 그 캐파도 맞물려서 이제 발전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로 이제 맞물려 있는 거죠. 우리가 원천적인 기술을 비교하자면 이런 미국이나 유럽의 이게 소위 말해서 제약 선진국들이랑 비교를 하면 굉장히 이제 우리가
그 따라잡아야 될 부분이 많이 있죠. 최근 10년, 20년 사이에 굉장히 막대한 R&D에 관련된 투자가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굉장히 열심히 이제 우리 이런 기초 R&D에서의 어떤 이런 그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워낙에 스마트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원천 기술을 개발해낼 수 있는 이런 가능성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커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협력을 해서 굉장히 더 큰 어떤 원천 기술을 키울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커리큘럼이나 그다음에 어떤 그 산학 협력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한국에서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괄목할 만한 이런 성장을 해왔고,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죠.